시대의 천재들과 혁신가들은 모두 제2의 뇌를 갖고 있었다. 세컨드 브레인은 정보와 지식을 보관하는 저장소이자 상상과 영감을 실현하는 현상소이고 관점과 언어를 디자인하는 액자이자 목표와 실행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성취하는 사람에게는 제2의 뇌가 있다. 중요한 걸 기억하려고 애썼는데 나도 모르게 깜빡 잊어버린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가. 대화하던 중 주장을 뒷받침할 설득력 있는 근거가 생각나지 않았을 때는 차를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던 중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지만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엔 물거품처럼 사라진 경우는 책이나 기사에서 나중에 활용할 만한 내용을 보았지만 막상 필요할 때 생각나지 않는 바람에 머리를 싸매고 괴로워했던 적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증가하면서 이처럼 곤란한 상황은 점점 더 자주 발생한다. 우리가 더 똑똑하고 건강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해준다는 조언은 어느 때보다 차고 넘친다. 책, 팟캐스트, 뉴스, 동영상 등 우리는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소비한다. 이렇게 얻어낸 지식으로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 머릿속에서 떠올렸거나 우연히 접했던 훌륭한 아이디어들은 실행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얼마나 많이 사라지고 말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지만 그 지식을 적용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일에는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를 활용하려면 그 정보를 포장해서 미래의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방법이 필요하다. 방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직업을 바꾸거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신상품을 출시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가정을 꾸리는 등 중요한 일이 생길 때 바람직한 결정을 내리고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기록하기라는 단순한 행위에서 시작한다. 어떻게 해서 기록하기라는 단순한 습관이 내가 개발한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는지 살펴보자. 세컨드 브레인 구축은 개인 지식 관리 분야에서 최근 이루어진 발전의 근간을 둔다. 개인용 컴퓨터는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혁신을 불러일으켰고 개인 금융은 돈을 관리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개인 생산성은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었다. 마찬가지로 개인 지식 관리는 우리가 보유한 지식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 활용하도록 도와준다. 기술 혁신과 차세대 어플들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냈지만 이 책에서 당신이 찾아낼 교훈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원칙의 바탕을 두고 있다. 세컨드 브레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과거에 배웠거나 접했거나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든 순식간에 찾아내는 방법. 프로젝트 목표를 더욱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지식을 정리하고 활용하는 방법. 다시 생각해낼 필요가 없도록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저장하는 방법. 서로 다른 영역에 걸친 아이디어들을 연결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 작업한 결과물을 더 명확하고 쉽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선택하는 방법.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해주는 믿음직한 시스템을 믿고 작업을 잠시 중단한 뒤 휴식을 취하는 방법. 이것저것 검색하는 시간을 줄이고 보다 창의적인 작업에 열중하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 우리와 정보의 관계를 변화시키면 현대의 기술이 기억 장치일 뿐만 아니라 생각하기 위한 도구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정신을 위한 자전거처럼 기술을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순간 기술은 인지 능력을 강화하여 혼자 힘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목표를 향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개인 지식 관리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기회이자 근본적인 도전 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점점 더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 방대한 정보를 관리할 시스템이 절실하다. 학생과 직장인, 기업가와 관리자, 엔지니어와 작가, 그리고 자신이 소비하는 정보와 더욱 생산적이면서 힘이 되는 관계를 구축하고 싶은 사람들 모두 이러한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기술을 활용하고 정보 흐름에 숙달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반면 취약한 생물학적 두뇌의 기억에
계속 의존하는 사람은 삶이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머리는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곳이지 보관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데이비드 앨런, 생산성 분야의 권위자. 나는 주변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지닌 잠재력에 푹 빠졌다. 컴퓨터를 이용해 메모하는 단순한 행동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다. 학기 중에는 어지럽게 쌓인 스프링 노트들을 보기에도 편하고 검색도 가능한 강의 모음집으로 탈바꿈시켰다. 수업 시간에 배운 가장 중요한 요점만 필기하고 필요할 때마다 복습했으며 에세이를 작성하거나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그 요점을 활용해 공부하는 과정을 학습했다. 그 전에 나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성적도 평균 수준이었다. 컴퓨터에 설치된 메모 앱을 이용해 회사에서 배우는 걸 모두 기록했다. 회의 시간에도 전화 통화 중에도 인터넷으로 조사하는 동안에도 계속 메모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컴퓨터의 프로젝트 정보 관리를 할 전용 장소를 만들었다. 쉴 새 없이 밀려오던 정보의 파도가 잠잠해질 무렵 이제는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중요한 세부사항을 속속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사무실에서 당신밖에 없을 때 그 뿌듯한 느낌이 어떤지 아는가? 그 느낌은 내가 아는 중요한 가치를 활용하려고 개인적으로 추구한 일로 받은 보상이었다. 하루는 동료 몇 명이 정리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메모지나 스마트폰 앱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무 생각 없이 정보를 이곳저곳으로 옮겼고 그때그때 상황의 임기응변으로 대응했으며 그 정보를 다시 찾을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생산성 관리 앱은 새로 출시될 때마다 획기적인 미래를 약속했지만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하는 또 하나의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이 흔했다. 이 책은 어떤 이상적이고 완벽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어느 순간 고통을 느끼고 실수를 저지르며 힘겹게 나아간다. 나 역시 어려운 도전을 여러 번 겪었지만 그동안 걸어온 여정의 각 단계에서 내 생각 마치 소중히 보관해야 하는 보물처럼 대한 것이 내가 극복하고 성취한 모든 것의 핵심 요소였다. 이 책은 이용한 정보와 도움이 되는 지식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자기 개발서의 범주에 들어가겠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 개발과 정반대 개념에 속하기도 한다. 우리 내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시스템, 즉 우리가 가진 한계와 제약에 영향받지 않는 시스템을 최적화하여 만들자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넘어 최적화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세상을 탐색하고 궁금해하며 순간순간 지금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그쪽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 정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직장을 옮기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창업하는 등 성취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올바른 정보를 찾아 활용해야 한다. 전문가로서의 성공과 삶의 질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 결과 미국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엉뚱한 곳에 보관된 메모나 물건, 파일을 찾느라 1년에 76시간을 사용한다. 또 미국의 시장 분석 기관인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 노동자는 업무 시간의 평균 26%를 다양한 시스템에 분산 저장된 정보를 찾고 통합하는 데 쓴다. 심지어 필요한 정보를 실제로 찾아내는 경우는 56%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주 5일 동안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그중 하루 이상을 필요한 정보를 찾느라 허비하는데 그렇게 해도 찾지 못할 때가 절반에 달한다. 이제는 구석기 시대나 통할 기억 방식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때이다. 알아둬야 하는 걸 내 머리에 모두 저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일을 지능형 기계에 위탁해야 할 때가 왔다. 현대생활에서 오는 인지 욕구가 매년 증가한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20만 년 전 현생 인류가 처음 등장했을 때와 똑같이 두뇌를 사용하고 있다. 어떤 사물을 생각하느라 애쓸 때 소비하는 에너지는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패턴을 인식하고 직권에 따르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새로운 문제를 조사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를 테스트하는 것처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데 쓰는 에너지와는 다르다. 해야 할 일을 동시에 처리하느라 요리와 자기관리, 취미생활과 휴식,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보내는 여가생활처럼 더 의미 있는 활동을 즐길 시간이 줄어든다. 콘텐츠를 무한정으로 소비하는 대신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신중하게 아이디어가 함축한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고 재구성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중요한 주제를 놓고 좀 더 정중하게 토론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지키고 산만한 집중력도 치유할 수 있다. 메모와 기록이 디지털화되면 어떤 기기에서든 검색하거나 정리할 수 있고 동기화되며 클라우드에 백업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종이 위에 아무렇게나 메모하지 않고 어딜 찾아봐야 하는지 바로 알도록 지식 보관실을 구축할 수 있다. 작가 겸 사진작가인 크레이그 모드는 여백에 채워넣은 글을 하나로 통합하여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을 담은 비망록으로 만들 수 있다.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검색할 수 있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디지털 문서 형태의 비망록이다 라고 썼다. 마지넬리아란 책이나 문서의 여백에 적어놓은 낙서나 의견, 감상, 소감 등을 일컫는다. 이 디지털 비망록이 바로 세컨드 브레인이다. 세컨드 브레인이란 학습 노트와 다이어리,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스케치북의 조합과 같다. 세컨드 브레인은 시간이 흐르며 바뀌는 요구사항에 따라 변화하는 다목적 도구이다. 학교에서 수강 중인 강좌의 내용을 필기하는 데 사용하거나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쓸 수 있다.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는 일에도 이용하게 쓰인다. 어떻게 사용하든 세컨드 브레인은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학습과 성장에 평생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개인 지식 모음이다.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기 전에 혼자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정제할 수 있는 실험실이다. 외부 세계에서 사용할 준비가 될 때까지 아이디어를 마음껏 가공할 수 있는 작업실이며 아이디어를 먼저 스케치한 뒤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여 구체화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이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메모의 개념은 학교에 다닐 때 형성된다. 시험에 나올 테니 잘 적어두라는 말을 당신도 들어봤을 것이다. 이 말은 시험이 끝나는 순간 메모한 내용을 두 번 다시 찾아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학습은 근본적으로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으로 취급되었고 학습으로 얻은 지식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의도 따위는 없었다. 하지만 전문가의 세계로 들어서면 메모에 관한 요구는 완전히 바뀐다. 학교에서 배운 메모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질 뿐더러 지금 필요한 것과는 정반대 방식이다. 전문가의 세계에서 메모는 다음과 같다. 무엇을 메모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 메모한 내용이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테스트는 어느 때든 어떤 형태로든 실시될 수 있다. 메모를 잘했다면 언제든지 참조할 수 있다. 메모만 반복하지 말고 그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 이제는 시험 준비와 별 의미 없는 낙서를 떠나 훨씬 더 흥미롭고 역동적인 것으로 메모의 위상을 높일 때이다. 현대사회의 전문가로서 메모하려면 메모는 지식 빌딩 블록이 되어야 한다. 감동을 준 영화 대사 한 문장부터 책에서 발췌한 긴 글까지도 메모에 포함될 수 있다. 길이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콘텐츠가 나만의 관점으로 해석되고 취향에 따라 엄선되며 나만의 언어로 해석된다면 혹은 인생 경험에서 끌어내어 안전한 장소에 저장된다면 메모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지식 블록은 개별적인 조각이다.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각자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서로 결합하면 보고서, 제안서, 스토리처럼 훨씬 더 훌륭한 객체로 거듭날 수 있다.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레고 블록처럼 빠르게 찾고 꺼내어 움직여보고 조립하고 또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 한번 메모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메모를 이리저리 뒤섞어보고 여러 조합으로 엮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기술의 역할은 더 효율적으로 메모하게 하는 일에만 그치지 않는다. 기술은 메모의 진정한 본질을 변화시킨다. 훼손되거나 잃어버리기 쉽고 검색도 할 수 없는 포스트잇이나 메모지에 생각을 적어둘 필요가 없다. 언제나 기록할 수 있고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가 우리의 새로운 메모지이다.
더 이상 우리 생각을 꼼꼼하게 목록으로 만들어 종이에 옮겨 적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 다만 지식 블록을 수집하고 그것들이 나중에 무엇이 될지 상상해보기만 하면 된다. 나는 우리가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믿는다. 기술은 충분히 발전했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변모하여 우리의 생물학적 두뇌와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소가 되었다. 크기는 작아졌어도 기능은 더욱 강력해졌고 사용하기도 훨씬 쉬워졌다. 이제 초기 선구자들이 품었던 비전, 즉 모든 사람이 더 많이 기억하고 생산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성취감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 확장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비전을 실현할 때가 왔다. 세컨드 브레인이 최고의 개인 비서라고 상상해보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언제나 변함없다. 티아고 포르테 저자의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책이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 이런 거 경매에 엄청 비싸게 나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시대의 천재들과 혁신가들은 모두 제2의 뇌를 갖고 있었다. 그게 다빈치의 제2의 뇌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는 것 자체도 굉장하지만 그걸 소장하는 자체에 뭔가 의미랄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누가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메모를 해놓으면 혹은 아예 알려주는 입장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봐서 메모를 먼저 제공을 하면 그 부분은 한 번 들어도 다시 이렇게 머릿속에서 복기가 잘 되고 다시 내가 해야 할 때 따라서 스텝을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쉽고 모두의 시간을 아껴주는 방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떠먹여주는 건 잘 없으니까 스스로 이렇게 메모를 하고 잘 정리를 하면 뇌에 정말 든든한 개인 비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도 메모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이 저자만큼은 아니라서 와, 저렇게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나라에도 이어령 선생님 이야기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종류별로 이제 컴퓨터가 다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마다 안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버전의 컴퓨터들을 다 가지고 있으시고 또 그 안에 메모 이런 것도 잘 정리되어 있던 그런 인터뷰를 본 기억이 나요. 이 책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김정은 교수님, 빠글머리 교수님이 에디톨로지라는 책을 썼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봤던 내용에서 이제 그분이 독일에서 독일 학생들이 암기 카드, 그러니까 뭔가 자료를 다 카드로 정리해서 보관을 해놓은 걸 보고 그걸 배워서 이제 김정은 교수님도 정리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김정은 교수님을 찾도록 이제 없으면 안 되도록 그런 이제 주요 인물이 된 그런 이야기를 봤었는데 이 저자도 그런 효과를 직장에서 봤다고 하니까 역시 정보가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뭔가 제가 배우고 싶고 제가 잘 알고 싶은 분야를 아는 사람을 보면 되게 존경심이 들고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고 되게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만큼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건 이 시대에서 힘이 되는 것 같고 어떤 노트든 심지어 이제 여러 개를 섞어서 써도 되는데 여러분에게 잘 맞는 여러 가지 노트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편한 그리고 이 노트를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으면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어요. 항상 그런 멋진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